안녕하세요. 약사 이지영입니다. 자,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제는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의 차이도 아시겠죠? 자, 건강검진표를 받아서 이상 지질혈증 진단을 받았을 때 반드시 TG가 높은지, LDL이 높은지, HDL이 낮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반드시 유산소 운동하셔서 중성지방 낮추시고, 이 중성지방이 높을 때 콜레스테롤, LDL도 같이 염증을 유발하니까 중성지방부터 먼저 낮춰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자, 오늘은 실질적으로 그래, 다 알겠어. 나도 약 먹기 싫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약을 줄일 수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지혈증 약의 원리, 종류 이런 걸 좀 알아야겠죠? 콜레스테롤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간에서 만드는 게 훨씬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막는 약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스타틴이죠. 스타틴을 대부분의 많은 환자분들이 드시고 계세요. 자, 그런데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이 고지혈증 약의 대표인 이 스타틴이 부작용이 또 만만치 않게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본인이 어떤 스타틴을 드시고 계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그래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대로 먹고 있다.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약을 처방을 해주시죠. 그러나 이 약들이 고강도도 있고 중강도도 있고 저강도도 있어요. 자, 약을 왜 이렇게 용량이 높은 거, 중간인 거, 용량이 적은 거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상태에 따라서 고강도를 드실 수도 있고 중강도를 드실 수도 있고 저강도도 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즉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서 약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에 의해서 콜레스테롤이 좋아지면 약도 낮아질 거고, 약이 낮아지면 그만큼 부작용에 노출될 확률도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떤 스타틴을 드시는지 좀 살펴보세요. 내가 4ml짜리를 먹는지 2ml짜리를 먹는지 1ml짜리를 먹는지, 또 스타틴 중에서도 좀 센 것이 있고 그 콜레스테롤 합성을 좀 더 강하게 억제하는 것도 있고 조금 마일드하게 억제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타틴도 반감기가 짧은 것이 있고 반감기가 긴 것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요, 무언가를 합성하는 일은 주로 밤에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는 잠꾸러기다 이런 말도 있는 거죠. 왜? 잘 때 모든 세포가 재생이 되니까요. 역시나 콜레스테롤도 나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복습합니다. 담즙산이 만들어지고 지방이 소화가 잘 되고 지용성 비타민이 흡수가 되고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만들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만들어지고 막 이런 아주 정말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밤에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짧은 거, 약이 몸에서 반감기라는 것이요, 약이 우리 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짧은 것은 밤에 드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밤에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지나치게 많이 찍어낼 때 적당히 찍어내 하고 약을 먹으면 훨씬 효과가 좋겠잖아요. 그래서 반감기가 짧은 거는 저녁 식후에 드시고요. 근데 요즘은 약이 많이 발달을 해서 반감기가 길게 나와요. 즉 아침에 먹어도 밤 늦게까지 그 다음 날까지 24시간 약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약은 아무 때나 드셔도 돼요. 근데 아무 때나 드시라고 하면 아침에 먹었다, 점심에 먹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해진 시간에 드시라는 거죠.
어쨌든 내가 먹는 약이 방광기가 짧은 것인지 방광기가 긴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언제 드실 건지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지혈증 약 당장 살펴보세요. 3일인지 2일인지 1ml인지 어떤 성분인지 모르시겠으면 당장 약봉투를 가지고 단골 약국에 찾아가셔서 상담하십시오. 약사님들은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담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물어보셔서 말씀을 못 드려요. 진짜 답답한 게 뭔가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어도 이 고지혈증 약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먹는 게 아니고 몇 년씩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오히려 너 다 알아요. 이거 나 몇 년째 먹어. 내가 더 잘 알아. 하고 휙 가버리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약사님들을 잘 좀 만나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스타틴의 이상 반응, 이 고지혈증 약의 이상 반응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화제처럼 한 번 먹거나 항생제처럼 일주일 먹거나 이게 아니라 몇 년씩 지속적으로 드시다 보니 이 약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반응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콜레스테롤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뇌하고 근육이라고. 그리고 간에서 합성하는 게 훨씬 많다고. 자, 요 부분을 막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이상 반응을 보면 바로 눈치를 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가장 흔한 게 근육통이에요. 근육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필요한데 내가 필요 이상으로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해버리면 근육 쪽에 콜레스테롤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육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근육통이 생기신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내가 고지혈증 약 때문에 근육통이 생기는 건지 아닌지 상관관계를 조금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약이 너무 강한 것 같으면 고강도 약인 것 같으면 중강도로 낮출 수도 있고 또 식이요법이나 뭐 다른 생활요법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이 활용도를 높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맞춰 나가는 겁니다. 무조건 스타틴의 이상 반응이 왔다고 해서 약을 다 끊어버리면 안 돼요. 약을 딱 끊어버리면 이 콜레스테롤이 위험한 이유가 뭐죠?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많으면 콜레스테롤을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LDL이라고 그랬잖아요. 혈액 속에 이 자동차가 너무 많으면 사고 위험률이 많아지면서 혈관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그 결과 염증 반응이 생겨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근육이 아프다고 안 먹어버리면 근육이 아파서는 잘 안 죽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막히고 뇌가 막히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선택할 때는 내가 잃는 게 많은가 얻는 게 많은가 판단을 해서 얻는 게 더 많을 때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약의 이상 반응을 알아차리셨다고 해서 약을 바로 끊는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약을 줄여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콜레스테롤이 많이 필요한 게 뇌라고 했잖아요. 뇌 신경세포 복구가 더뎌지면서 신경세포가 약해지면서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서부터 깜빡깜빡 한다 이러면서 치매에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자, 고지혈증 약을 먹는다고 해서 다 치매가 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지혈증 약의 용량을 줄여 나가면서 콜레스테롤 활용도를 높이면 치매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 약 먹으면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고지혈증 약을 바로 끊으려고 해서 제가 오히려 당황스럽거든요.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몸이 좋아지게 하고 콜레스테롤의 활용도를 높여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면 약은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지 약부터 끊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부작용 이야기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부작용을 얘기하는 순간 안 먹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말씀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러운데 제가 부작용 이상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 약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고지혈증 약 드시면서 근육통약 먹고 고지혈증 약 먹으면서 뇌 영양제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약이 늘어나니까요. 그 근본을 좀 알고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을 찾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크게 보시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고지혈증 약을 드시다 보면 코큐텐이라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항산화 성분이 부족해지는 것을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방송에서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려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 코큐텐이라는 성분이 간에서 합성하거든요. 근데 역시 콜레스테롤을 차단할 때 이 약이 코큐텐의 합성도 차단해버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코큐텐이 부족해지면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그리고 심장 기능이 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꼭 챙겨 드셔야 할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코큐텐인 거죠. 그러니까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코큐텐을 꼭 같이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고지혈증 약을 드시다 보면은요, 혈당이 조금씩 증가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을 조절하는 기관이 간이기 때문입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찍어내는 걸 막다 보니 콜레스테롤의 원료, 자, 콜레스테롤이 어디서 와요? 고기 안 먹어도 밥하고 김치만 먹어도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탄수화물 때문이거든요. 탄수화물이 콜레스테롤의 원료가 돼요. 탄수화물만 있어도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아주 그냥 신기방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몸이 콜레스테롤을 탄수화물을 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약이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겠어요. 그러면 만들려고 했던 탄수화물이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요? 땅으로 가요? 혈당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시면 탄수화물 섭취도 줄여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약 먹으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식이요법을 안 한다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약만 먹고 있으면 안 돼요. 식이요법, 운동요법, 생활요법, 심리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왜? 몸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스타틴을 드시다 보면은 간 수치가 높아진다는 사람을 또 가끔 봐요. 이 모든 부작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부작용이 그렇게 많다면 약으로 허가가 안 됐겠죠. 부작용보다 주작용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약으로 허가가 된 거니까요. 이런 걸 알고 계셨다가 내 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살펴보라는 건데요. 간 수치가 상승할 수 있겠죠. 왜? 약이 간을 건드리잖아요. 이 약이 간에 작용하기 때문에 간에 혼선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또 상승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이 나에게 혹시 일어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이 스타틴의 용량을 의사하고 잘 상의해서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지혈증 약에는요, 이 스타틴이 가장 처방이 많이 나오지만 스타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약 말고도 또 고지혈증 약에 도움이 되는 약이 있는데요. 바로 콜레스티라민이라는 약입니다. 이 콜레스티라민은 아까 제가 전 시간에 담즙산에 대해서 엄청 강조했죠. 담즙산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담즙산이 장간 순환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산이 장으로 왔을 때 장에서 담즙산이 도로 안 들어온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재흡수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네?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지 해서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담즙산을 다시 만들겠죠. 그런 원리를 이용한 약이에요. 담즙산이 재흡수되는 걸 막아버려서 콜레스테롤이 담즙산으로 자꾸 만들어진다면 콜레스테롤이 줄어들겠죠. 이게 바로 콜레스티라민이라는 약입니다. 이 콜레스티라민은 화학적으로 보면 양이온이에요. 플러스예요.
담즙산은 화학적으로 보면 음이온이에요. 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면 결혼을 합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면 결혼을 하죠. 이런 식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재흡수가 안 되고 딴따단딴따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 약에 장점이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잘 줄여주는데 중성지방이 상승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 밖으로 결혼해서 나가다 보니 가스가 차고 변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약 드시면서 잘 살펴보셔서 의사하고 소통하시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또 에제티미브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요, 콜레스테롤의 흡수가 되는 통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다 뱃속으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죠?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무조건 다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 통로라는 게 있어요. 통로. 들어가는 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으면 이 통로를 막아요. 콜레스테롤이 좀 없는 것 같으면 통로를 열어서 좀 많이 흡수하고 이렇게 해서 콜레스테롤을 조절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너무 조절이 안 될 때 콜레스테롤이 확 높아지는 거죠. 이 에제티미브라는 약은 처음에 1차 선택약인 스타틴을 처방을 냈는데 그래도 콜레스테롤 조절이 안 될 때 이 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스타틴하고 복합 처방이에요. 여러분들이 약을 하나를 드시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두 알일 때가 많아요. 세 알일 때도 있어요. 약을 한 알에다 뭉쳐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이 한 알이어도 두 알, 세 알일 수 있으니까 성분을 꼭 확인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스타틴만으로 안 될 때, 스타틴만으로 콜레스테롤이 잘 조절이 안 될 때 이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또 단독으로 처방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약은 뱃속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거를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작용이 많이 보고가 안 돼 있어요. 가장 보고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마다 복통이나 설사,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이 약은 식사 전, 식사 후 상관없이 아무 때나 드셔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페노피브레이트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요, 중성지방이 높을 때 처방이 돼요. 자, 중성지방은 사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페노피브레이트를 처방받기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서 몸속에 있는 중성지방을 운동으로 태우는 게 가장 현명한데요. 그럴 수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많아요. 움직이실 수 없으신 분들도 있고 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도 중성지방이 막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해도 중성지방이 잘 안 떨어지고 이럴 때 이 약이 처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타틴하고 페노피브레이트가 동시에 처방이 됐을 때 근육통이 심해진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 약도 의사하고 잘 상의를 해서 처방을 받으시는데요. 이 약은 음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식사하자마자 바로 복용을 하시든지 식사하다가 드시든지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역시 이 약도 이 소화불량이나 미식미식한 오심이라든가 이렇게 배가 땅땅해지는 그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약 드시고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전문가하고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처방이 많이 됩니다. 오메가3는 TG, 즉 중성지방이 높을 때 처방이 되거든요. 오메가3에 종류가 있어요. EPA, DHA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이 EPA, DHA가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하루에 4g씩 4개월 이상 복용을 했을 때 중성지방이 45%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13% 증가됐다는 효과가 있어서 요즘은 이 오메가3 단일 제제도 있지만 이 스타틴하고 같이 복합되어 있는 약도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약은
혈액 검사했을 때 중성지방이 높을 때만 보험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은 의사하고 상의해서 이 오메가3 처방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메가3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중성지방이 높을 때 오메가3로 중성지방을 없애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g 이렇게 고함량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을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고요. 중성지방이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들은 혈관 내피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한 알이나 두 알 정도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약을 알아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을 때는 약의 도움을 받지만 이 약이 이렇게 원치 않는 이상 현상이 생기잖아요. 근데 고지혈증 약을 한 달, 두 달 먹는 게 아니라 뭐 몇 년째 계속 드시다 보면 이상 반응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뭐 1년, 2년, 3년, 4년 막 이렇게 드시는 분이라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라면 약을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약을 줄이셔서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줄이겠느냐. 대안도 없이 약을 안 드시면 안 되고요. 줄여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줄일까요? 첫째로 스트레스를 줄여야 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호르몬의 균형을 깨기 때문이죠. 근데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의 원료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많이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나오다가 쥐어짜도 코티솔을 계속 쓰기만 하고 채우지를 않으면, 코티솔은요 우리 몸에서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코티솔을 채우면서 써야 돼요. 치약을 쥐어짜기만 하면 안 되고 새로 치약을 충전하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쥐어짜기만 하면 치약이 터져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기만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 과로하시면 안 되겠죠. 과로도 스트레스예요. 과식도 스트레스고, 이렇게 몸을 혹사시키는 행동을 많이 줄이셔야 되고, 잠을 안 자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과로, 과식, 또 불면, 이런 모든 것들이 고지혈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나쁜 음식을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나이를 드실수록 좋은 음식을 소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쁜 음식 자체가 염증을 많이 유발하고요. 염증을 없애려고, 내 몸이 살려고 콜레스테롤을 찍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되고요. 탈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지나친 저염식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고염식도 나쁘지만 짜게 먹음으로써 고혈압에 노출되는 것도 나쁘지만, 너무 짜게 먹으면 우리 몸에 물이 너무 많아져서 혈액량이 늘어나서 홍수가 와가지고 고혈압에 오지만, 너무 저염식을 하면 우리 몸에 탈수에 빠져요. 그러면 가뭄이 와요. 가뭄이 와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소금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저번 그 콜레스테롤 2회편에서 제가 담즙산 얘기했잖아요. 담즙이 잘 만들어지면 고지혈증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쉬워요. 왜? 담즙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인데요. 이 담즙이 하루에 1리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리터가 물론 재활용, 장관 순환으로 재활용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체액이 많아야 담즙이 잘 만들어지겠죠. 근데 내가 체액이 부족해? 저염식을 해서 몸이 가뭄이 왔어? 탈수가 왔어? 체액이 부족해. 그러면 담즙산이 안 만들어지겠죠? 담즙산이 안 만들어지면 담석의 위험도 있지만 더불어서 고지혈증의 위험에도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액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체액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찾아서 보세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줄이고 탈수에서 벗어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중성지방을 줄이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산소 운동은. 근데 제가 여기다가 운동을 넣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 콜레스테롤은요, 운동하고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콜레스테롤이 더 높아져요. 자, 중성지방은 유산소 운동하고 매우 밀접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중성지방은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아무리 운동을 한다고 해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지혈증 약을 죽이려면 여기에 운동 이 테마는 넣지 않았는데, 운동이 기본적으로 좋아요. 혈액순환도 시켜주고 과도한 지방 축적도 막아주고 좋기는 한데요. 제가 상담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났냐면 지나친 운동 중독자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운동만이 살 길이다 하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함으로써 오히려 활성산소가 쌓여서 혈액이 부족해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뭐든지 적당히 하셔야 되거든요. 자, 운동을 한다면은요,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반드시 쌓이게 돼 있어요. 건강하고 젊었을 때는 이 활성산소를 빨리빨리 없애줍니다. 그러나 내가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이 떨어져 있다면 활성산소를 빨리빨리 못 없애요.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곧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더 찍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LDL이 높아지는 사람을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실 때도 오히려 내가 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운동인지 확인해보면서 내 몸에 물어봐가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게 정말 이 만보에 꽂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만보. 하루에 무조건 만보를 걸어야 돼. 죽을 먹으면서 만보를 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만보는요, 만보기 기계를 만든 회사에서 만든 마케팅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즉 모든 사람이 만보를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보를 걸을 수 있는 체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만보를 걸을 수 없는 체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보를 걸었을 때 생기는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는 사람만이 만보를 걸으셔야 돼요. 그런데 죽을 먹으면서 정말 걸을 힘이 없는데도 만보만이 살 길이야, 운동만이 살 길이야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서 운동을 뺐어요. 그러니까 운동도 적당히 하세요. 내 몸에 맞게 근육을 만들어 가면서 활성산소를 없애가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으면 된 거예요. 어디 목표치를 정해놓고 저기까지 꼭 갔다 와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코티솔이 고갈되지 않는 방법은요, 과로하지 않고 과식하지 않고 잠 잘 자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게 코티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밥을 드셨을 때 밥을 먹으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에너지 눈에 보입니까? 힘 어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억울함, 분노, 우울함, 슬픔, 짜증 이런 거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존재해요.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존재하는 이 에너지 덩어리들이 코티솔을 고갈시켜요. 코티솔이 고갈되면 어때요? 콜레스테롤이 안 만들어지니까 콜레스테롤이 재고로 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 덩어리들을 녹여줄 필요가 있어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 콜레스테롤 얘기하다가 무슨 에너지 녹이냐 이 말 같지만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내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 에너지 덩어리들이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있잖아요. 그러면 내 호르몬들이 변해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들이 안 만들어지고 코티솔이 많아지다가 코티솔이 고갈되고 이렇게 되면 질병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약사잖아요. 몸을 좋게 하는 물질인 약을 다스리는 약사인데 30년 동안 약국을 하면서 느낀 게 정말 몸은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불과하고 이 자동차의 속도를 조절하고 이 자동차의 호르몬을 조절하는 건 마음이구나. 이거를 30년 동안 수만 명을 만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지혈증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면 마음부터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 마음 관리 어떻게 하냐? 생각하고 감정을 분리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감정이 한 덩어리가 돼서 뭐가 생각이고 뭐가 감정인지 잘 모르고요. 그냥 힘든 마음만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림할 때 살림 잘하는 게 어떤 거예요? 목욕용품은 욕실에, 주방용품은 부엌에 이렇게 딱딱 있어야 할 곳에 제자리를 잡아주는 게 살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고 감정을 분리해 주세요. 생각은요,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에 끌려다니지 말고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생각이 많은 게 절대 좋지 않아요. 생각은 부엌살림 수납하듯이 수납해 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라보고 내 생각이 어떤 패턴인지 알아보고 필요 없는 건 버리고 꼭 필요한 생각만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감정은 느껴주시는 거예요. 감정은 회피하거나 분출하는 게 아니에요. 화를 참으시는 것도 안 되지만 화를 누군가한테 내도 안 되잖아요. 내가 화내버리면 누군가 다치잖아요. 참아버리면 내가 다치잖아요. 화는 느껴주는 거예요. 화 여기 있구나 하고 내가 느껴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풀어주고 생각은 바라보면서 마음의 에너지를 이렇게 풀어주다 보면 우리의 호르몬이 변해요. 호르몬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잖아요. 참 재밌죠. 역설적이기도 하고 약사가 마음을 얘기한다. 근데 그게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코티솔이 고갈되지 않게 여러분의 마음을 꼭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는요, 스트레스하고 같은 말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 고갈이 돼요. 당뇨편에서도 말했지만 코티솔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줄임말이에요. 글루코가 글루코스, 당, 즉 코티솔은 당을 올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리를 안 하면은요, 화가 나고요,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당도 오르고 콜레스테롤도 오르고 혈압도 올라요. 쓰리고 이 모든 것들이 마음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호르몬이 부족해지죠.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코티솔이 많아지니까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만들 콜레스테롤이 없어지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일정한데 이걸 가지고 여성 호르몬도 만들고 남성 호르몬도 만들고 혈압 조절하는 알도스테론도 만들고 코티솔도 만들거든요. 그런데 코티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버리면 생존 호르몬인 코티솔을 만드느라고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성 호르몬이 부족해져서 여성성, 남성성이 떨어져요. 담즙산도 부족해져요. 코티솔 만드는데 콜레스테롤이 다 쓰여져 버리니까 담즙산도 잘 안 만들어져요. 피가 마르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코티솔이 고갈이 됩니다. 그러면서 고지혈증이 오는 거죠. 그리고 갑상선 기능도 저하돼요. 왜 스트레스 받으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느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큰일 났네?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가는 생존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해지잖아. 그러니까 아껴 써야겠다 이러면서 갑상선이 연탄구멍을 줄여버려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성호르몬이 부족해지고 담즙산이 부족해지고 코티솔이 고갈이 되고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콜레스테롤이 어느 날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근데 스트레스도 있지만 우리가 동물이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음식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겠죠.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이 몸에서 콜레스테롤 원료가 많이 들어오면 어때요? 콜레스테롤을 그만큼 많이 만들겠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의 원료인 탄수화물을 안 먹어야겠죠. 덜 먹어야 탄수화물이 나쁜 게 아니라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는 게 안 좋은 거니까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되는데요. 탄수화물 중에서 사실 고지혈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를 꼽아라 그러면 과당입니다. 과당. 이 과일로 들어오는 과당을
당을 과당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과일을 먹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먹는 과당이 엄청 많거든요. 그게 바로 액상과당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단맛을 내기 위해서 옥수수에서 추출해가지고 만든 시럽들이 있어요. 그걸 액상과당이라고 하는데요. 그 액상과당이요, 간으로 가서 중성지방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콜레스테롤도 염증 물질로 많이 전환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 중에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튀긴 음식이 참 안 좋아요. 어떤 좋은 기름도 튀기면은 트랜스 지방산으로 변해요. 이 트랜스 지방산은 세포막을 딱딱하게 하고 염증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염증 물질이 많아지면 중성지방도 높아지고 콜레스테롤도 높아져요. 결국 우리가 요즘 먹는, 자주 가는 이 디저트 문화, 이 카페 문화가 이 고지혈증을 많이 유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카페에 가서,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에다가 크루아상 먹는 것을 굉장히 큰 기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는데 이런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는 많이 줄였어요. 카페에 꼭 이렇게 커피나 크루아상이나 이런 우리가 디저트로 먹는 밥은 탄수화물인데요. 이 밥 자체는 그렇게 중성지방을 유발하지 않고요. 밥 먹고 나서 먹는 액상과당이 가득한 주스나 커피에 올린 시럽이라든가 빵, 이런 것들이 고지혈증을 많이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 디저트를 많이 줄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지인들하고 담소하는 거 좋지만 그 카페에서 먹는 것들은 많이 건강한 걸로 바꿨다는 거죠. 요즘은 건강한 음료, 건강한 디저트도 많이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샐러드라든가 건강 음료가. 그래서 이런 것들 혹시 고지혈증에 노출이 되었다면 이 디저트 문화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빵 중에서도요, 겉이 바삭한 거, 바사삭 하고 속은 촉촉한 빵 있죠? 그런 빵들이 굉장히 또 고지혈증에 안 좋습니다. 과자, 커피, 담배, 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중성지방을 높여주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8대2로 먹자. 어떻게 이런 걸 다 안 먹고 살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먹자. 좋은 거 8 먹고 나쁜 거 2 먹자. 우리가 또 뇌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비율만 잘 맞추시면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지혈증은요, 장간순환이 핵심이에요. 뱃속에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간의 담즙삼이 잘 만들어진다면 고지혈증에서 벗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에서 벗어나려면 섬유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저번 당뇨편에서도 먹는 순서를 바꿔라 그랬잖아요. 섬유질 섭취를 먼저 하시게 되면 당도 덜 오르지만 이 섬유질이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드실 때 반드시 쌈 싸 드셔야 돼요. 야채를 많이 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냥 고기만 드시면 안 좋죠. 그리고 고기를 드신다고 해도 고기를 먹는 방법, 오히려 과자나 빵 같은 곳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이 안 좋고요. 붉은 고기 있잖아요. 고지혈증이 있으면 왠지 고기를 안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포화지방은 포화지방대로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블링이 적은 고기 있잖아요. 이 마블링이 많은 고기가 맛있어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비싸고. 근데 좀 퍽퍽한 고기 있죠. 퍽퍽한 고기는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거는 고기를 튀긴 거죠. 예를 들어서 탕수육 같은 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거는 통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닭 백숙은 괜찮아요. 또 닭 백숙도 많이 먹으면 안 좋겠지만 적당한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리법이 중요한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먹느냐. 그러니까 계란도 찜은 괜찮은데 이렇게 계란 후라이 같은 거, 후라이 맞죠? 계란 후라이보다는 계란찜이 좋고요. 통닭보다는 백숙이 좋은 거고요. 탕수육보다는
보쌈이 낫겠죠. 그리고 소식하셔야 되고. 그래서 고기를 적당히 드셔주시는 게 오히려 고지혈증엔 좋습니다. 튀긴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튀긴 기름이 안 좋은 거예요. 불에 닿은 기름, 볶은 기름 이런 게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담즙산, 건강한 담즙산이 장간 순환을 하려면 좋은 균이 뱃속에 있으면 좋겠죠. 순환을 하니까. 그래서 고지혈증의 핵심이 장 건강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산균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유산균만 섭취를 하고 유산균의 먹이를 먹질 않아요. 근데 유산균의 먹이가 바로 섬유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식습관, 좋은 섬유질, 그리고 좋은 장내 세균, 그리고 좋은 단백질 이렇게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무조건 고기를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고지혈증은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고지혈증 때문에 내가 아픈 게 아니라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과로서 고지혈증이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고지혈증에서 벗어나시려면 나의 어떤 생활 습관 때문에 고지혈증이 왔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트레스가 많은지, 내가 튀긴 음식을 좋아하는지, 내가 지나치게 많은 과당을 섭취하고 있는지, 내가 잠을 안 자는지, 내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지, 내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보셔서 그 균형을 맞춰주시면 결과로서 나타났던 콜레스테롤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고지혈증 약으로서만 콜레스테롤 수치를 잡으려고 하시면 이 약의 부작용에 노출이 되어서 약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은요, 이 방송을 보시고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고강도의 약을 먹는지, 중강도의 약을 먹는지, 또 어떤 성분의 약을 먹는지 반드시 아셔서요, 내 생활 습관 조절하고 식습관 조절해서 약을 줄여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고지혈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